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같이 들여다볼 자료들 이게 정말 방대합니다. 최신 AI 모델 출시부터 시작해서요. 어마어마한 데이터 센터 건설, 또 국제적인 기술 정책, 그리고 시장을 뒤흔드는 인수합병 소식까지 정말 기술 세계의 최전선이죠. 네, 맞습니다. 정보가 너무 많아서 뭐랄까 정신이 없을 정도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임무는 이 방대한 정보 속에서 여러분께 가장 중요하고 또 흥미로운 핵심만 딱 뽑아서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죠. 네. 오늘 자료들을 쭉 보면요. 인공지능 발전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또 그에 따라서 인프라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그리고 이걸 둘러싼 어떤 지정학적인 움직임까지 기술 생태계의 여러 단면을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단편적인 뉴스만 봐서는 알기 어려운 그 큰 그림 있잖아요. 그걸 연결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소식인데요. 엔트로픽의 새로운 AI 모델 클로드 오프스 4랑 소네트 4 소식입니다. 특히 오프스 모델은 복잡하고 긴 작업을 처리하는 능력이 아주 핵심이라고 하네요. 네, 이전 모델들은 사실 좀 장시간 작업을 시키면 일관성을 잃거나 맥락을 놓치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아, 그랬군요. 근데 오프스는 이 기억 기능을 추가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요. 마치 스스로 할 일 목록을 만들고 계속 업데이트하는 것처럼 작동한다는 거죠. 오, 기억 기능이라니 흥미로운데요? 단순히 정보만 저장하는 게 아닌가 보네요. 그렇죠. 그냥 저장만 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작업, 예를 들어 몇 시간, 며칠이 걸리는 그런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도 처음에 목표나 맥락을 잃지 않고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가는 능력이에요. 와, 그럼 기업 환경에서는 정말 유용하겠는데요. 예를 들면 어떤 작업에 쓸 수 있을까요?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라쿠텐 사례처럼 복잡한 코드 마이그레이션 있잖아요. 오래된 시스템 코드를 새로운 시스템으로 옮기는 그런 작업이요. 네네. 이런 건 정말 시간도 오래 걸리고 복잡한데 AI가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 있게 관리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아니면 방대한 내부 자료 분석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장기적인 신뢰도가 확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군요. 단순 보조조구가 아니라 진짜 협업 파트너 같은 느낌이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소네트4 모델도 주목할 만한데요. 이 모델은 기존 모델, 그러니까 3.7 버전이랑 가격이나 지침 호환성, 속도 이런 면에서 거의 유사하게 드롭빈 업데이트로 설계됐다고 해요. 아, 드롭빈 업데이트요? 네. 그건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기업 고객들이 기존 시스템에 큰 변화 없이 그냥 모델만 쉽게 교체해서 바로 성능 향상을 누릴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죠. 도입 장벽을 확 낮춘 겁니다. 구글의 프로젝트 마리너 같은 AI 에이전트 실험도 비슷한 맥락에서 볼 수 있겠고요. 사용자가 AI의 기억 과정을 직접 볼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하더라고요. 투명성 측면에서요? 네,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모델이 메모리 파일을 어떻게 작성하고 또 그걸 바탕으로 현재 상태를 어떻게 관리하고 다음 계획을 세우는지 사용자가 직접 볼 수 있다는 건 AI 작동 방식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겠죠. 블랙박스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니까요. 확실히 그렇겠네요. 근데 이렇게 점점 강력해지는 AI를 실제로 돌리려면 그 기반 시설, 인프라도 엄청나게 중요해지겠어요. 아,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제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AI를 뒷받침하는 인프라, 바로 데이터 센터 이야기죠. 크루소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네. 이 회사가 구글 데이터 센터랑 합작을 해서 텍사스에 무려 150억 달러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 이걸 AI 공장이라고 부르던데요. 이걸 짓는다는 소식입니다. 150억 달러요? 와, 규모가 정말 큰데요. 전력량은 어느 정도인가요? 전력량이 1.2 기가와트 규모라고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미국에서 데이터 센터가 가장 밀집된 지역 중 하나인 북부 버지니아 전체 용량의 거의 4분의 1에 해당한다고 해요. 1.2 기가와트, 북부 버지니아 전체의 4분의 1이라니. 정말 상상하기 힘든 규모네요. 네, 엄청나죠.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은 이 데이터 센터라는 게 단순히 개별 컴퓨터, 그러니까 서버들을 그냥 모아놓은 창고 같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 그런 게 아닌가요? 네, 이게 고성능 패브릭, 예를 들면 엔비디아의 NVLink 같은 초고속 데이터 통로로 수많은 칩들을 서로 연결해서요. 마치 하나의 거대한 컴퓨터처럼 유기적으로 작동한다는 점입니다. 정보가 막힘없이 흘러야 AI 성능이 제대로 나오거든요. 하나의 거대한 컴퓨터. 그렇군요. 그런데 기술 발전 속도가 워낙 빠르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데이터 센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그게 바로 다음 문제입니다. 기술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서버 렉 하나, 그러니까 서버 여러 대를 꽂는 선반 하나당 필요한 전력량, 이걸 전력 밀도라고 하는데요. 이 전력 밀도가 정말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폭발적이요? 어느 정도로요? 한 20년 전만 해도 렉 하나당 한 2kW에서 4kW 정도면 충분했어요. 근데 지금 엔비디아의 최신 GB100 칩 구성을 보면 렉당 130kW까지 필요하고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차세대 베라루빈 울트라 같은 경우는 무려 렉당 600kW까지 예상된다고 합니다. 600kW요? 렉 하나에. 와. 그럼 열도 엄청나게 발생하겠네요. 맞습니다. 가정용 에어컨 수십 대를 아주 좁은 공간에 빽빽하게 틀어놓은 것과 비슷한 열이 발생하는 거죠. 이건 기존의 공기냉각 방식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그래서 액체 냉각 같은 새로운 냉각 기술이 필수가 되고 있고요. 당연히 이걸 운영하려면 막대한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게 정말 중요해집니다. 게다가 이런 시설을 지으려면 숙련된 건설 노동자나 전기 기술자들이 많이 필요한데 지금 이런 인력도 부족해서 건설 비용이 계속 올라가는 문제도 있고요. 아, 정말 여러 가지 문제가 얽혀있군요. 오픈AI 소식도 있었죠. UAE 아부다비에 스타게이트라는 프로젝트로 데이터 센터 클러스터를 구축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오픈AI는 아예 5기가와트 규모의 데이터 센터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인데요. 5기가와트요? 크로스가 1.2기가와트였는데. 이건 정말 국가적인 수준의 전력량이네요. 그렇죠. 5기가와트면 UAE 같은 국가의 연간 총 발전량 중에서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수 있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이건 AI 경쟁이 단순히 알고리즘 개발 경쟁을 넘어서서 이제는 에너지와 인프라 자원을 누가 더 많이 확보하느냐의 경쟁으로 가고 있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죠. 그렇군요. 오픈AI는 이걸 통해 UAE에서 뭔가 다른 목표도 있는 건가요? 네, 오픈AI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UAE 전역의 AI 접근성을 높이고 또 AI 기술을 활용해서 국가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그런 비전도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데이터 센터만 짓는 게 아니라 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죠. 기술 경쟁이 심화되면서 자연스럽게 각국의 정책이나 지정학적인 문제로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CEO 젠슨 황 발언도 있었잖아요. 미국이 중국에 AI 칩 파는 걸 제한하는 조치가 결국 실패할 거라고 비판하면서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는 내용이요. 네, 그런 주장이 있었죠. 젠슨 황 CEO는 결국 다른 경쟁자들이 그 빈틈을 파고들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제한 조치가 실효성이 없을 거라는 논리를 폈는데요. 일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런 시각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반면에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AI 정책 고문이었던 인물은 전혀 다른 시각을 제시합니다. 아, 다른 시각이요? 어떤 내용인가요? 그 고문의 설명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궁극적인 목표는 미국 AI의 압도적인 지배력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최근에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나 UAE 같은 중동 국가들과 맺은 AI 기술 협력 거래들이 바로 그 전략의 중요한 이정표라는 겁니다. 중동과의 거래가 미국의 지배력 강화 전략의 일환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이 거래들의 핵심 조건을 보면 명확해지는데요. 첫째는 미국 내에 동반 투자를 유치하는 것, 즉 아메리카 퍼스트 원칙이고요. 둘째는 이 AI 시설들을 반드시 미국 기업이 운영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셋째는 아주 엄격한 보안 조치를 적용해서 기술이 물리적으로 유출되거나 혹은 불법적인 원격 접근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철저히 막는다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중국으로 기술이 흘러 들어가는 건 막대. 미국의 통제하에 있는 다른 지역으로 기술 생태계를 확장하는 것은 오히려 장려한다. 이런 전략이군요. 정확합니다. 중국 내에서 미국의 고성능 GPU가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큰 우려를 가지고 있지만 그 외 지역에서는 미국의 기술 생태계를 넓히고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상당히 복잡한 지정학적 계산이 깔려 있는 겁니다. 정말 기술 패권을 둘러싼 복잡한 게임이네요. AI 외에 다른 소식들도 있었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골든돔이라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 구축을 공약했다는 거나? 네, 그런 국방 관련 공약도 있었고요. 또 일론 머스크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그 흑인 소유권법 때문에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 서비스 라이센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는 소식도 있었네요. 네, 머스크는 그 법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죠.
이런 사례들을 보면 이제 기술이라는 게 단순히 기술 자체의 문제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국가 안보나 경제 정책, 외교 관계 같은 것들과 아주 긴밀하게 얽혀 돌아가고 있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각국 정부와 또 글로벌 기업들이 어떻게 서로 협력하고 또 경쟁하면서 이 판을 짜나가는지 계속 주시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졌습니다. 네, 정말 눈을 뗄 수가 없네요. 자, 마지막으로 시장의 움직임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픈 AI가 애플 출신으로 아주 유명한 디자이너죠. 조니 아이브의 디자인 회사를 무려 65억 달러에 인수한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이걸 두고 자체 하드웨어 개발 가능성을 시사하는 거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던데요. 네, 이건 상당히 흥미로운 움직임입니다. 오픈 AI가 단순히 소프트웨어나 서비스 개발을 넘어서 AI와 상호작용하는 방식 자체를 새롭게 정의하려는 뭐랄까 야심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AI를 사용하는 방식을 뛰어넘는 그런 새로운 형태의 기기를 만들려는 시도일 수 있죠. 와, 정말 스마트폰을 대체할 만한 그런 새로운 AI 기기가 나올 수도 있을까요? 글쎄요, 그건 정말 어려운 과제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하드웨어 카테고리를 만들고 시장에 안착시키는 건 아시다시피 애플 같은 회사도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리고 만약 그런 제품을 내놓는다면 기존 파트너인 애플과의 관계도 좀 미묘해질 수 있겠죠? 그렇겠네요. 여러 가지로 지켜볼 부분이 많군요. 다른 시장 소식들도 있었죠. AT&T가 루멘이라는 회사에 소비자 광섬유 사업을 인수했다고요. 네, 이건 미국 광대역 통신 시장의 경쟁이 더 심화될 거라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AT&T가 광섬유 인프라를 강화해서 경쟁사들과 본격적으로 맞붙겠다는 의지를 보인 거죠. 헬스케어 분야 소식도 있었네요. 디지털 물리치료 회사인 힌지헬스가 상장한다는 소식이요. 네, 이것도 기술이 어떻게 전통적인 산업, 특히 헬스케어 분야에 접목되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원격 의료나 건강관리 서비스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다는 증거죠. 그리고 중국 BYD 전기차 판매량 소식도 흥미로웠어요. 지난 4월 유럽 시장에서 테슬라 판매량을 추월했다고요. 네, 이건 전기차 시장의 경쟁 구도가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특히 중국 전기차 업체들의 성장이 무섭죠. 가격 경쟁력과 기술력을 앞세워서 기존 강자들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크라켄이라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미국 외 지역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엔비디아나 테슬라 같은 미국 주식을 토큰 형태로 24시간 거래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를 출시했다는 소식도 눈에 띄네요. 네, 이것도 금융시장과 기술의 융합을 보여주는 사례죠. 전통적인 주식 거래 시간 제약 없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24시간 언제든 글로벌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물론 규제 문제 같은 것들은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요. 네, 정말 오늘 살펴본 자료들을 쭉 정리해보니 AI 기술 발전부터 시작해서 인프라 확장, 또 정책 변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등장까지 기술 분야 전반에서 정말 역동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실감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모든 것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정말 빠르게 변화하고 있죠. 숨가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정말 오늘 이 기술 세계의 현주소를 깊이 있게 들여다본 시간이었습니다. 새로운 AI 모델의 능력, 거대한 인프라 경쟁의 이면, 복잡하게 얽힌 정책 게임, 그리고 시장 판도를 바꾸려는 여러 움직임들까지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연결되어 돌아가는지 조금이나마 감을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신이 매일매일 사용하고 접하는 기술과 서비스는 앞으로 또 어떻게 달라질 것이라고 예상하시나요? 이 질문을 잠시 고민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울 겁니다. 네, 좋은 질문이네요. 저희는 다음 분석에서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